자, 국내 증시의 흐름에 있어서 지수가 어찌됐든 뭐 오늘은 눌려 있습니다만 한 단계 업이 됐단 말이에요. 월간 단위 기준의 거래대금이 일부 실려 있습니다. 그 거래대금은 삼성전자 쪽의 거래가 월등하게 이제 터져주면서의 기준이 잡혀준 거죠. 또 뭐 하이닉스의 거래대금도 월등하게 터져주면서의 흐름이 됐어요. 그런데 누적적으로 이제 그 거래대금이 완벽한 쪽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기준이죠. 사실상 우리나라의 그 시장 지수 3,300포인트 찍은 게 어찌됐든 간에 뭐 21년도의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시장 지수가 3,300까지 올라올 때의 기준의 가장 큰 역할은 유동성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코로나19 이전에 거래대금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향후에도 이제 주식시장을 계속 들여다 보실 때, 그러니까 뭐 윤정도하고 뭐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도 계실 뿐더러 중간에 이제 뭐 독립해서 혼자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항상 그런 기준은 꼭 놓고 보십시오. 이제 큰 그림의 흐름에서 금리의 인상 인하, 첫 번째 기준.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가 2000년 이후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그 다음에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그리고 이제 이번 금리 인상 기준이죠. 또 인하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서 그 금리 인하 시기, 금리 인상 시기는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시장의 강세, 금리 인하 시기에는 시장의 약세.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큰 그림에 이제 금리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 환율 기준은 우리나라 화폐만 좀 평가 절하에 놓여진다. 그럼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글로벌 통화가 다 약세를 띠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건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뭐 1,300원을 가든 뭐 얼마를 가든. 오히려 거꾸로 수출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원화의 약세 기준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로 전환될 수가 있죠. 어떨 때? 원화가 지금 약세 기준의 1,300원대 수준에서 이제 거의,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도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뭐 그럴 때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환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코로나19처럼 금융시장을 훼손시키지 않는 이슈가 터질 때, 물론 이제 금융시장이 전혀 훼손되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뭐 리먼 사태 때나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때 뭐 이럴 때 기준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붕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거래 대금이 실린다는 건 뭐냐면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 덕분에, 뭐 덕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모든 중앙 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해주는, 뭐 사스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메르스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가 좀 길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수급 범위가 다시 살아나줘야만 무조건 그 거래 대금이에요. 뭐 예전에는 거래량 위주로 봤는데 거래량 가지고는 그 지금 시장에서 유동성,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는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고 거래 대금을 놓고 보셔야만 이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흐름이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 흐름의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는 거는 거래가 수반되고 추세 강화가 연출이 됐을 때, 그리고 거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띄었을 때 정점 인식이 잡힐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래가 둔화되면서 당연히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금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의 강세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그 강세에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의 강세에서는 특히 이제 23년도 기준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뭐 월등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유가증권 시장도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강세를 연출했다. 지금의 기준도 월간 단위의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이번 달 기준의 거래 충분히 월말까지 지금보다 월등한 그 흐름으로 연출이 되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정점의 기준에서도 어디를 정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이미 거래가 둔화된 상태에서 고점을 넘기는 시점, 거기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겠죠. 그래서 그 거래 부분의 그러한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니까, 결론은 지금의 흐름이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강세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신뢰도 부여 관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 추이를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거래대금이 실릴 수 있도록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이 누구라는 거예요? IT. 전기전자 업종의 분류가 지금 2차전지, LG엔솔 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로 본다면 일단은 IT 쪽의 흐름이 형성돼야 된다. 2차 전지를 배제하고 본다면 IT 쪽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비중만 놓고 보시더라도 그게 28% 비중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다 합산했을 때 지금 대략 한 32%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시장 강세를 줄 수 있는 흐름, 그거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느냐, 그거만 보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오늘 뭐 눌려졌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은 여전히 최근에 계속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계속 1위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놓고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종목별로의 기준점에서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3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그것이 정점이냐 아니냐의 기준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절대 뭐 정점 아니다라는 해석을 잡아드린 것은,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부분이 정점에 달했을 때가 예전에 이제 50대 1 액면 분할했을 때 그 이슈가 불거진 그런 상태에서 거래대금이 3조 원대 거래대금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 종목 하나가 3조 원대 거래대금을 넘긴 것은 이제 그때가 삼성전자 액면 분할 50대 1 액면 분할의 기준이 그게 가장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거래대금이었어요. 3조 그때 4천억인가 뭐 터졌을 거예요. 5천억. 그것이 기록이 깨진 게 2020년 11월 25일 날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뭐 삼성전자의 뭐 10분의 1? 그 당시 기준에 어쨌건 그 셀트리온이 하루 거래대금 3조 6천억인가 터지면서 기록을 갱신하고, 그리고 변동률이 24%인가 26%까지 나왔죠. 셀트리온 제약은 그날 개장 초에 장중 상한가 찍고 꼬리 달린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돼서 이제 추이 추세는 지속적으로 강화된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그 기록을 다시 깬 게 21년도 1월 11일이에요. 8조 원대를 넘기고. 그죠? 지금의 기준에 3조 원대 그 흐름이 나오고 추이 추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구간이 아니라, 지금 뭐 거래량, 거래대금 뭐 둘 다 놓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정점의 인식이 아니라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을 이끌어주는 흐름이다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일단 어찌됐건 누적적으로 개인들이 계속 뺏겨지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9만 원 이상의 거래일은 4거래일 정도뿐이 안 돼요. 4거래일.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또 9만 원이 아닌 8만 5천 원의 기준에서도 8만 5천 원? 8만 5천 원 위에서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매를 하셨는지 저는
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가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돌파가 지금 뭐 현재 기준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8만 원 수준만 넘겨놔도 삼성전자는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완성된 흐름으로 인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 그러니까 거래는 지금 뭐 완벽하게 형성돼 있고, 그리고 실질 그 사상 최대치 고점 기준은 8만 원만 넘겨도 8만 원만 넘겨도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어요? 원고 작업하는 분? 응? 채팅방 컨텐츠방 좀 보시고, 거래 기준에서 다음 달에는 더더욱 터져야 돼. 다음 달에는 거래 기준이 다음 달에 월등히 더 터져야 되고, 응?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지금처럼의 양봉의 기준, 그 기준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충분하게 시장 지수 견인 역할을 뭐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3,000포인트에 대해서 시장 그 목표치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3,000포인트를 언제 달성할 거냐의 기준에 뭐 예를 들면 빠르면 이번 주에도 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이번 주에 3,000포인트 달성하려면은 10% 시장 지수가 10% 올라와야 되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다면은 뭐 1.5배에서 단기 관점에서 주도주라는 거 1.5배에서 2배, 3배 수준의 변동률이니까, 그러면은 대략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15% 올라오면은 시장 3,000포인트 넘겨요. 15%라는 게 왜 우습지 않습니다. 그게 우스운 게 아닌데, 그 뭐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왜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올해 들어서만 100%,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대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아요. 엔비디아가 지금 3,000조입니다. 그러니까 6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쪽에서 올해 올라온 것만 100% 수준 올라오고 눌림목, 지금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길 흐름, 위치.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 뭐가 어찌됐든 못이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거래를 수반하면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실리면, 그러니까 다음 달에 거래가 이제 조금만 더 실려지게 된다면 뭐 월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월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의 기준으로 놓고 따질 때는 한 달에 5억 주 정도씩만 터져줘도 터질 수 있겠느냐 싶을 때 충분히 터진다고 보는 거죠. 저는 5억 주 최소 범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전 그 기대한 기준만큼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억 주까지 터지면 뭐 무서울 게 없는, 거침없는 그 질주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8만 원을 넘길 때 지금처럼 그 수급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는 뭐 기관들의 매도가 일부 있어서 그렇지 작년 이후에 누적 순매수는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작년 이후에 누적 순매수. 그리고 월봉 기준에 갭만 한번 또 나와주면 거래는 뭐 완벽하게 실릴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인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뭐 오늘 좀 눌려 있다 할지라도 삼성전자 기준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수를 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5%라 그랬어요. 삼성전자의 15%와 하이닉스의 15%, 이 두 종목의 15%의 변동만 나와도 시장은 3천입니다. 그럼 그 시장 3천이면은 모든 뭐 보도 자료들의 도배가 되겠죠. 도배가 되면은 결국은 시중의 유동 자금들이 시장으로 간접 상품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지금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선구자들인 거고, 먼저 들어와 계신, 그리고 그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간접 투자를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펀드 상품
으로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준에 결론적으로 변동성의 확장, 수익 범위, 메이저가 이끌어가는 수익 범위. 그러니까 메이저가 이끌어가는 건 뭐 결국은 간접 투자 자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인 거죠. 그런과 함께 이제 시세 분출은 뭐 더더욱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40% 올라서 4,000포인트 가는 거, 그 뭐 11주만 해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 20년 11월 기준에 20년 바닥 찍고 쭉 들어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단계 더 오버슈팅 나오고 그 자락에서부터 이제 고점 돌파하고 나서의 그 40%의 기준이니까 실질 뭐 삼성전자로 따졌을 때 85,000원 거기를 뚫을 때부터 해서 40%, 그러니까 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5배 기준이니까 대략적으로 60%.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2020년 11월, 12월, 1월 달까지의 변동률 75%의 변동률, 그리고 시장 그때 당시 기준에 몇 퍼센트요? 40%의 강세. 뭐 그렇게 기준이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어요. 하이닉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인데 여기도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실적이에요. 하이닉스 실적 컨센서스 부분에 상위 종목분들 그 컨센서스 수치 좀 바꿔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이닉스 부분 방송 원고에서 하이닉스 부분 방송 원고에서 뭐 예를 들면은 3월 첫 거래일, 3월 4일 혹은 2월 마지막 거래일, 그때 방송 화면에 혹시 컨센서스 보여드리는 방송 화면이 있는지 확인해서 캡처 하나 잘라 놓으세요. 왜 잘라 놓냐면은 그때 당시에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 작년 11월 말, 10월 말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작년 10월 말 기준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얼마에 8조 1,000억이었단 말이에요. 8조 1,000억. 8조 1,000억이었는데 그게 지금 12조까지 증가했어요. 4조 증가한 거죠. 4조 증가했는데 지금 하루에 지금 얼마씩 증가하는 거냐면은 평균 500억 이상 하루에 증가합니다. 평균. 그래서 그 머니올라 방송을 이번에 다시 또 섭외가 왔어요. 그래서 머니올라 쪽에서 다시 한번 그 방송을 하자. 그 당시에 유일하게 2차 전지 강력하게 매도하라고 신호를 줬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이닉스 현대차를 매수하라고 강력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근데 그때 그 매매 기준의 명분이 실적 개선 폭이었고, 엔비디아발 또 AI발 영향, 또 엔비디아발 영향. 그 컨센서스가 8조 1,000억에서 우리가 3월 3일자 3월 3일, 그러니까 3월 4일자 방송 화면에 저 컨센서스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저 방송 화면을 캡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방송 화면 보시면 1조 1,000억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아니 11조 죄송합니다. 11조. 지금 얼마라고? 12조죠. 그러니까 3월 3일 대비해서도 지금 1조가 늘어났어요. 3월 3일 대비해서도 1조가 늘어났습니다. 3월 12일자 기준에 11조 3,300억이거든요. 그거 대비해서도 추가적으로 6,600억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그냥 증가한 게 아니라 오늘 기준에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 여기 하이닉스 쪽 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뭐 막연히 증가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HLB 오늘 두 번의 매수 사인 나갔어요. 금요일 날 오히려 정리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었겠지만요. 그리고 컴퓨터 오늘 장중에 세팅해 놨나요? 장 끝나고 바로 바꿔야 돼요. 지금 마우스 지금 아예 못 움직여서 지금 마감 방송
왼쪽 컴퓨터 VVIP 방송 기준은 지금 설정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차트를. 마우스가 지금 없어져가지고 커서가 없어져갖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오늘까지만 좀 죄송한데 불편하시더라도 이거 참.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캡처가 문제가 아니라 다음 종목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나왔다. 진짜 이게 저쪽으로 지금 마우스가 계속 넘어가 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오른쪽 화면에 이거 지금 듀얼로 돼 있나?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마우스가 계속 커서가 계속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당겼을 때 한참 있어야 나오거든. 이게 지금 뭐 모니터 지정이 듀얼이나 뭘로 돼 있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걸 떠나서 자기 혼자 마우스가 막 움직여요. 커서가. 뭐 천상 뭐 방법을 찾을 줄 모르면 컴퓨터 자체를 바꿔야죠. 뭐.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해놓으라 그랬으니까 장 끝나고 바로 바뀔 수 있겠죠. 일단 하이닉스 그래서 그 컨센서스 놓고 보시면은 개선돼 있는 거 12조까지 개선돼 있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의 컨센서스 부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촘촘하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촘촘하게 3월부터 해서 벌써 3월 달에면 몇 군데입니까? 13군데에서 나왔죠. 3월 달에만. 지금 HLB 우리가 매수사인 줬는데 HLB는 아예 없단 말이죠. HLB는 컨센서스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장중에 뭐 블로그인가요? HLB 블로그에 공지사항 올려놓은 거 무슨 뭐 시가총액 15조짜리 회사가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공지를 그따구로 우리가 매수사인을 내고 가지고 가 있으니까 마우스가 자동으로 가는 건 AI 자동 매매입니다. 하셨는데 장중에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뭐 사실상 매수사인을 내놓고 우리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고지의 기준에서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은 저 링크를 잡아드렸는데 저게 제가 알기로는 블로그 그 HLB 회사 차원에서 공식 HLB 그룹 공식 블로그 맞죠? 회사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참 무슨 뭐 시가총액 15조짜리가 저런 식의 공지를 낸다라는 것도 좀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도 일단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공지사항 내용들도 이제 좀 확인해 보시고 이러한 규모의 업체에서 뭐 이러한 수준의 공지가 나오는구나. 근데 누구도 모르는 공지. 그러니까 공정공시로 내놓지 못하고 증권사에서 보고서에서 나오지도 않는 내용.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컨센서스가 거의 뭐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종목군은 극대형주에서도 지금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인 뭐 AI 기반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하이닉스 정도, 뭐 삼성전자도 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순위의 주력주, 뭐 우리가 좀 과하다 싶으면 과하기도 한 건데 45%까지의 비중을 채워놨어요. 그런데 이런 종목에서 45%의 비중을 채우지 못한다면 누구를 채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종목에서. 하루에 500억 이상, 그리고 불과 며칠 사이에 전망치가 1조 이상 증가하는 그런 종목을, 제가 볼 때는 계속 똑같은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2분기 실적 나올 때쯤이면 15조까지 상향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 부분은 뭐 그냥 막연히 주가가 강세고 뭐 그렇다고 해서 상향되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발 실적 발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발 실적 발표, 또 얼마 전에 대레 실적 발표도 있었죠. 그런 그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업황을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업황 해석과 함께 기준이 잡혀서 전망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HBM뿐만 아니라 나머지 낸드 쪽도 그렇고 또 DDR5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도 HBM의 5세대 HBM 3 5세대 납품. 근데 꼭 기사 내용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기사 나와요. 아니죠. 계속 납품을 하고 있었죠. 응? 그리고 이번에 5세대를 납품한다는 그 5세대 제품이 일단은 샘플이 나와서 그걸 보냈고 이제 수율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는 뭐 사실상 그 테스트가 그렇게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수요가 너무 GPU 쪽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어느 정도만 되면 다 갖다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뭐 삼성 거, 하이닉스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기준도 지금 뭐 5세대 부분에 대한 납품 범위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온 거지. 자칫 보도자료 잘못 읽으시면은 삼성전자가 전혀 납품을 못 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일부는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이 90%인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보도자료 나오는데 그런 보도자료는 좀 걸러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조차도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뭐 그냥 하이닉스 막연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나중에 하이닉스가 흔들리게 되면은 또 옆에서 다른 종목이 변동성이 확장되면 하이닉스를 매도해서 움직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단 한 명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을 난 보지도 못했고 이런 생각 자체도 없고 주변에 뭐 방송 나와서 유료 활동한다는 전문가의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내용이 그냥 여러분들께서 매번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외운다는 표현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8조 원에서 12조까지 증가하는 과정에 이번 달에 증가한 것만 해도 3월 3일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1조가 증가했다. 3월 3일 컨센서스 대비 1조가 증가했다. 야,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조씩 증가한다는 게? 그러면 진짜 뭐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은 4월달 그 실적 나올 쯤이면은 1조 이상 2조 증가하면 14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이 딱 뚜껑 열리고 나면 끝내준다 해버리면은 15조. 7월달까지 제가 볼 때는 20조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20조까지. 그러니까 전망치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이 이렇게 나와야 앞으로의 전망치도 더 증가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극대형주 뭐 하이닉스나 특히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현대차가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가 매달 첫 거래일 날 전월 판매 대수를 오픈을 합니다.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이 전망치를 크게 하회하거나 크게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한적이죠. 어쨌든 그 현대차의 지금 수급, 급격히 유입된 수급, 그리고 이제 잠시 멈춰진 지금 수급, 요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눌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린 그 상황인데 과도하다라는 거죠. 뭐 변동률의 크기가 좀 너무 크지 않았느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지금까지의 실적, 올해 예상치나 작년 달성된 순이익만 12조란 말이에요. 영업이익 15조에. 순이익 12조짜리가 작년 기준에 영업이익 15조짜리가 없었고 삼성전자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둔화됐었고 하이닉스가 조금 그 결론은 순이익 12조인데 시가총액이 50조다? 이거는 뭐 과도하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37조까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35조 수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유통 물량도 없어요. 이런 종목은.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 80%의 기관 지분 빼고 나면 또 개인들이 단타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지분들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어요. 유통 물량도 없는 종목인데 그런 기준 속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가가 장대항봉이 나온 거죠. 근데 수급이 나가지 않았는데 변동성의 확장을 기대하던 쪽에서 왜못 움직여라고 툭툭 던지는 물량에 눌려 있을 뿐인데 저 부분을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종가의 기준에 또 캔들 몸통의 기준에 고점은 거래 터트리고 수급 들어오면서 다 돌파한 거죠. 다 돌파한 거잖아요. 결론은 현대차도 아까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기아가 사상 최대치 고가 행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실질적으로는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종가 기준에 24만 원 수준을 넘긴 종가가 얼마나 있냐 이거야. 종가 기준에 23만 6천 원 그리고 종가 기준에 23만 7천 원 월봉 기준에서요. 그 정도가 사상 최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략 24만 원만 넘기고 있어도 사상 최대치다. 그 위에서 물량을 잡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냐 이거지. 그리고 25만 원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아까 이제 삼성전자 9만 원의 그런 기준처럼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 사실상은 없다. 그래서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고점 기준에서의 흐름인데 거래량 기준에 있어서 일단은 어쨌든 5천만 주 월 기준에 5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터져야 돼. 최소범위입니다. 최소범위. 그리고 당연히 7천만 주까지 터져야 추이 추세의 강화 부분을 월등하게 기대해서 볼 수 있다. 7천만 주. 그러니까 이 그 흐름 자체를 현재 기준을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그리고 25만 원 위에서는 사실 물량을 편입하셨다. 내 평균 낙가 25만 원 위쪽이다 하신 분들 거의 계실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번에 편입하신 기준 말고. 그래서 일단 그 현재 기준에서는 사상 최대치 고점 랠리가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위치라고 해석하는 게 옳고요. 그리고 지금의 이제 수급 범위 기준에서 가장 높게 이제 형성돼 있던 구간 뭐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고 있을 때 수급이 어느 위치였느냐 그걸 비교하시는 게 옳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수급 논리 그리고 추이 추세 부분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무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25% 비중을 하이닉스 45%에 25% 비중을 그럼 얘는 그 PR이 몇 배? 4배 수준인데 얘에 대비해서 하이닉스의 비중을 더 높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산업 전반적인 부분이 AI 쪽에 집중돼 있고 그 이제 성장성 부분이 하이닉스도 20조 말씀드렸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20조 원의 영업이익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실질적으로 200조 수준에 올라가더라도 지금 대비해서 거의 100% 상승이죠. 사실 200조 수준까지 올라가더라도 뭐 70% 잡을까요? 어찌됐든 그래도 이상할 게 없다. 왜냐하면 현대차의 실적 전망치는 이제 요 수준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대한 해석. 근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월등히 좀 뛰어넘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또 실질적인 그 실적 확장에 대한 부분 사상 최대치 실적 20조를 내년이면 그 이상으로 당연히 놓고 보고요. 그래서
사상 최대치 실적 20조를 올해도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대차 부분하고의 비중 차이는 두지만 현대차 빼고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위치에서 논할 수가 없다. 현대차, 기아,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여러 시각적인 차이. 그렇게 해서 저는 어쨌든 LG화학 기준의 지금 지수라면은 블록딜, 블록딜. 누구에 대한 블록딜이에요? LG엔솔에 대한 블록딜. 그 LG엔솔에 대한 블록딜을 당연히 이슈할 수 있는 위치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화학 실적, 그다음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성장성, 그리고 블록딜에 대한 이슈. 블록딜 뭐 11%만 단행해도 10조 가까운 10조 수준의 현금이 유입이 되니까 92년도에 2차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 첫 진출 이후에 대단한 성과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KB금융 쪽의 기준도 오늘 뭐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의 변동률이 들쑥날쑥해요, 그죠? 근데 이제 누적적인 수급 범위는 작년 이후에 쌍끌이 순매수 4위, 그리고 올해 들어서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2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저 강세예요. 예전에는 그 꼬리 부분이 저렇게 안 달렸어요. 변동률은 물론 제한적이었죠. 점진적으로 흘러갔죠.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항상 그 금리 인상 시기에 맞게 금융지주사들의 시세는 대바꾸가 없었어요. 아주 편안한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의 기준에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낼 때에 저 PBR주 뭐 이런 식의 내용 때문에 저 갭상승 뭐 변동성 확장 때문에 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추이 추세는 원체 뭐 긍정적입니다. 실적 뭐 마찬가지고. 그래서 5%냐 10%냐의 갈등에서 이제 그 5%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그나마 오늘 이제 좀 꼬리를 달아놨는데 얘가 지금 이제 전기요금 동결 그 내용도 포함돼 있죠. 눌려 있는 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눌려 있는 거지 수급이 꼬여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수급 뭐 상당하거든요. 이쪽도. 근데 이렇게 꼬여져 있는 부분이 전기요금 이제 동결 부분인데 동결이 돼도 이번에 인상치 그 부분만 가지고도 흑자 전환이란 말이에요.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국전력도 주가 흐름이 흑자냐 적자냐, 정책이 흑자 기준을 유지해 줄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주고 있느냐, 아니면 뭐 그렇지 못하냐, 뭐 이런 기준인데 결론적으로는 흑자의 기준을 잡아주는 그 흐름 속에서는 항상 시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먼 구간을 볼 필요도 없단 말이죠. 바로 직전 정부 기준의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로 넘어오는 과정에 전기요금 인상 대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의 흐름은 2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6만 3,700원까지. 이번에 기준도 그 정도의 기준이 될 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을 잘 해줬고, 그리고 실질 개인 요금보다도 그 기업 요금 인상 부분이 실적엔 크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수급이 뭐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10% 비중을 들어갔고 지금 좀 과하게 많이 미끄러져 있는데 뭐 만약에 시간이 굉장히 길게 걸린다면은 총선 총선 이후에 흐름에서 이제 불확실성 좀 해소, 뭐 전기요금을 인상시키지 않는다 해도 그러니까 수급이 조금 이제 정체 상태에서 조금만 해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가 이제 한미 반도체죠. 주력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입니다. 오래간만에 월봉 기준의 거래가 터져줬단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월봉에서 한미 반도체 거래가 터져줬습니다. 누적 수급 범위가 뭐 어마어마하죠. 이 한미 반도체도 지금 이 한미 반도체도 저평가여서 이 종목을 들여다보고는 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HLB하고의 차이점 부분은 그나마 한미 반도체는 객관적인 그 누적 수급
유통 물량 대비해서의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의 대주 지분이 62.6%, 62.6.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 14.9. 합산하면은 뭐 그래도 77%, 78% 가까이 됩니다. 그죠? 78% 가까이. 그리고 기관들 지분이 있고요. 근데 HLB 같은 경우는 대주 지분이 10%뿐이 안 돼요. 외국인이 그래도 뭐 한 20%, 그 중에 한 7, 8%를 사줘서 다행이긴 한데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성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이쪽은 AI 기반의 검증돼 있는 성장성이 좀 노출돼 있고, 바이오도 뭐 검증된다라고 보지만 뭐 FDA 관련된 내용의 주가 반영분은 상당하죠. 그리고 중학생이 보고 듣더라도 참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뭐예요, 그 15조가 넘는 종목에 공정 공시를 통해서 뭐 발표할 생각을 안 하고, 공정 공시 자칫 잘못 내면은 벌점 받고 문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정 공시 못 내고 보도 자료 뿌리고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온 것도 아닌데 뭐 루머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이 커져서 뭐 회사는 방어할 것도 못해서 참 증자 부분도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뭐 이슈 계속 불거뜨리고 주가가 하여간에 뭐 이성적이든 비이성적이든 폭등이 나오는 그런 과정에 삼자 배정 유증부터 해서 주주 배정 유증까지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땡긴단 말이에요 지금. 뭐 하여간에 뭐 HLB는 HLB대로 나중에 보도록 하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그 시장 그 기대 요인이 크다라는 거죠. 매출처 다변화에 대한.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가 됐을 때의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 저평가는 아니지만은 그 성장성까지 감안해서 좀 들여다볼 수도 있다. 뭐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매출처 다변화 부분이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TC본도 세계 1위기 때문에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장비 뭐 다른 쪽에서 조달한다라는 이제 공식 내용도 있고 합니다만 그쪽도 생산을 늘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뭐 그런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일단은 그 한미반도체로서 한미반도체의 그 위치, TC본도 세계 1위라는 뭐 그러한 특화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쪽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라든가 그 밖에 업체들에게 수주를 받아올 가능성이 뭐 좀 월등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일단은 어찌됐든 뭐 삼성하고도 이제 관계가 특허 소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편하지는 않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사업은 사업인 거니까 기대해 봤을 때 크게 뭐 무리수는 없다라는 거고, 주봉도 오늘 거래가 일정 범위 오래간만에 터져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월봉 기준에서도 일단은 뭐 거래량이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치 보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거래대금 뭐 빵빵합니다. 거래대금 빵빵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월봉상에 실려 있는 추세 추이 강화,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의 확장. 오늘 프로그램에서 매수 쫙 들어오다가 그게 너무 많이 둔화돼서 좀 많이 아쉽긴 합니다만, 결론은 기관 쪽에서도 이제 매수 강도를 잡아줬고, 저런 경우에는 뭐 내일 추세 강화가 한 번 더 월등하게 충분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주간 단위에서 놓고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오늘 뭐 추이 추세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월봉이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윗꼬리 부분 대부분 감싸 안고, 꼬리 감싸 안고 마무리 되리라 생각을 하고, 월봉 기준에서 지금의 위치 부정적이지 않다. 오늘 꼬리 달고 내려온 부분에 수급이 좀 많이 꼬여진 거라면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그렇지 않고 꼬리가 뭐 제한적인 상태에서 꼬리가 제한적인 게 아니라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그 수급 범위가 불편하면 불편할 텐데, 수급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지금 보면은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 강도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로 0.2%, 뭐 엄청난 물량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뭐 작은 물량이라고 또 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하여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요 한미 반도체 이제 주봉의 기준에 있어서도 충분히 거래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로 해석하기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수급 범위 정도 놓고 마무리를 질 텐데 결론은 이수페타시스도 프로그램 쪽에선 매도가 계속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뭐 14,000주 사긴 했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뭐 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였는데 결론은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쪽의 외국인 기준도 매도 쪽은 아무래도 한투와 신한 쪽에 매도가 좀 집중이 됐고 그 밖에 쪽에서 매수를 외국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의 프로그램 쪽의 매수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손바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 쪽 그 프로그램 매도 34만 5천 주 매수 뭐 21만 7천 주 거기에 기간은 14만 7천 주 기간이 오늘 이제 프로그램 매수를 일부 넣은 부분이 되겠죠. 그 기준에 수급 매수 매도의 기준 손바뀜은 조금 더 외국계 쪽에서 좀 더 있었을 것으로 결론은 요 가격대에서 오늘 매매 평균 단가 37,900원 단가에서 또 그 위에서 손바뀜이 충분히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간은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매수거든요. 적은 물량이라고 해도 이 부분이 외국인이 뭐 내일이라도 매수 강도를 주게 되면 쌍끌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터져도 이제 고점을 높이는 흐름은 나올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거래를 한번 터트려야죠. 주봉으로 나쁘지 않아요. 이수도.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면서 해석을 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삼성 SJ 변동을 놓고 보면 대처하는데 여기도 이제 수급 범위 좀 놓고 보면서 확인해 나가는 걸로.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제일 좋았는데 아쉽게도 또 프로그램이 좀 꼬였어요. 여기도 손바뀜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LIG 넥스원도 좀 아쉽죠. 윗골이 달려서. 다만 이제 전일 대비 소폭이라도 위에서 끝내놨다라는 것에 의미 부여하고요. 그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일단은 지금 관망 기조로 설정해 놓고 있는데 신고가 내줄 때의 수급이 좀 꼬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이슈가 계속 있어서 이슈 부각되면서 움직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이잖아요. SDI도 지금 뭐 차트는 너무너무 이쁜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도 지금 수급이 좀 더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부분은 거래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정리 기준을 이제 코멘트를 드렸는데 공식적인 매도 신호를 주 초반에 이제 뭐 변동 조금 나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매도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입은 없고 현재 기준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변동성 종목 나 봐야 돼요 하실 경우는 이동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또 고용까지도 일단은 또 동진세미캠도 있죠. 거기까지는 계속 묶어서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선순위 IT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반도체 그리고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쪽 기준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 기준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동진세미캠 접근했는데 지금 수급이 딱 멈춰지고 꼬여버렸어요. 가격 반발력 역시 이용해서 공식적인 비중 조절 부분을 가져갈게요. HLB 오늘 뭐 매수를 했는데 6% 강세의 프로그램 외국인 또 기간 합산해서 개인들 물량이 47만 주. 그러니까 대략 0.3%대 0.4%가 채 안 되는 물량 들어오고 그리고 주가의 강세가 6%다.
뭐 결국은 이제 추이 추세 매매에 꺾여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을 좀 강하게 단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의 기준에서도 오늘 저 물량의 상당 부분이 신한이에요. 신한창고에서 매수를 했고 또 상당 부분이 그 앞전에 3월 13일 날 신한에서 들어왔고 또 누적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한에서 매도를 했고 만약에 누적적으로 갖고 있었다면은 오늘 개장주부터 빠르게 진입을 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내일 한번 또 보고요. 신한창고의 역할에 따라서 변동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는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쪽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 7% 밀린 거는 기간 쪽에 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기간이 얼마나 더 두들겨 펼지는 봐야 되겠는데 뭐 사모펀드에서 좀 단기 정량의 물량이 좀 많이 출회됐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사모펀드나 이런 쪽의 물량 소진되고 나서 바다간 쪽이 변동을 확장시킨다라고 하면 뭐 그쪽의 변동성에서 움직이겠죠. 그런데 너무 얘도 변동이 아래 위로 들쑥거려서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불편합니다. 거래대금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제 좀 제한적으로 오히려 예를 들어갈 바에는 HLB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대처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 전략을 쭉 뭐 통합적으로 봐드린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그거죠. 주력주들의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강세를 띨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그런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또 그만큼의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 강세를 띨 만큼의 펀드멘털적인 개선 실적이 월등하게 늘어나느냐 그게 가시적으로 형성돼 있느냐 그냥 얘 끝내줘요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그냥 끝내줘요 이게 아니라 하이닉스의 컨센서스가 하루에 500억 이상씩 지금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1조가 증가하는 그런 가시적인 모습들이 형성되고 그에 맞는 수급이 들어오고 또 거래대금이 터지고 그렇게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이닉스 또 현대차 수급 뭐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서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고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종목군들 같이 보시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VVA 방으로 오셔가지고 수익을 목적으로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도 이제 이번 주 말에 4월달 공략주를 다시 설정해서 오픈해 드릴 텐데 강연에도 있어요. 강연의 메인 페이지에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디자인만 해놓고 메인 페이지 안 넣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옷장 근무자 강연에 수정했습니다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 본인들이 다음 달까지 그냥 가져가려고 하는 거 뭐야? 응? 올립시다 좀. 장중에 뿌리기까지 했으면. 강연에 그 공지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강연의 자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염두에 두시고.